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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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 이제 또 설날을 얼마 앞두지 않았네요. 와,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내일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광주요? 네, 광주. 그래요. 광주 안 내려갑니다. 네, 저도 내려갑니다. 예, 경기도 광주. 경기도. 이쪽은 또 광주 광역시. 예. 네, 그래요. 오랜만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쵸, 엄청 오랜만에 내려가죠. 한 그 달. 집문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처음 갔는데 뭐야? 이때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 집에 저당권이 잡혀 있어가지고 쓸모가 없는. 예, 그래요. 저당이 잡혀있군요. 비트코인 때문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잘 살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또 이제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면서요? 그건 그건 아직입니까? 네, 아직입니까? 예, 나중에. 예. 그거 뭐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그리고 셋째가. 하겠습니다. 셋째가 이미 내일 모레 초등학교 갑니다. 그럼 넷째가. 넷째가 예. 그 전에 네네. 수술했어요. 아이고. 네. 끊었습니까? 끝났습니다. 기적같이 하느님이. 이제 뭐 정말 그 우리 아내가 네.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그런 얘기를. 더 이상 너희 유전자를 뿌리지 마라. 네, 그렇죠. 예, 약간 이런. 이 셋으로 조카다. 예, 예. 저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뭐 하나 넣고 그래. 아니 근데 하나 키워보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예. 국가가 키워줍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문재인 케어. 좀 제발 좀 키워줘라 좀. 문재인 케어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거는. 문상한의 의료보험 문재인 가지고. 케어가 다 합니다. 애들도 키워주고. 근데 막상 키워보면은 이게 출산율이 낮다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이게 좀 많이 좀 복지 정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더욱더. 지금 1970년 네. 김구라 씨가 태어나던 애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30만 대예요. 30만 대. 아이고. 맞아요. 30만 대 무너질 날도 머지않았다 이런 얼마나 얘기 나와요. 그런 얘기라면 초등학교도 3분의 1로 줄어야 되고 선생님도 줄어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3분의 1 대학도. 줄어야 되고 대학도 대학도 3분의 1 줄어야 되는 대학도 그런 다 상황. 없어지고. 예.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규모도 생산도 그렇죠. 노동인구. 생산 규모도 예.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계속 이런 게 좀 유지가 되겠죠? 왜냐면 저만 해도 안 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걸 떠나서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가 너무 이 말하자면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저 자유한국당 그 공약이 뭐 재정 건전화 이러면서 국가가 응당 있어야 될 예산 규모를 네네. 대폭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률도 확 줄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출산율도 좋아되고,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면은 아니 사람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렇죠. 국가가 할 일도 안 하겠다?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문제도 요즘 이 젊은 층들에게는 아이를 못 낳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이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박탈감이 너무 느껴지니까. 갑자기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애를 또 낳겠다는 의지처럼 복지 정책을 확대하라고. 우리 또 변호사님을 위해서. 저를 변호사님이 위해서. 애 키울 때는 아직 또 뭐 낳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앞으로 태어날 애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 있죠, 예, 있겠죠. 예, 예. 그래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출산율 얘기를 갑자기 했네요. 예, 우리가 갑자기 설날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예. 예, 아니 엉뚱하게. 근데 이 설날만 되면 진짜 웃긴 게 가면은 제 첫째를 낳잖아요. 가면 또 둘째 언제 낳냐고 이게 또 스트레스를 좀 주시고 그래요. 예. 이번 설날 뭐 저 설날은 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너무 아재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구석기인 취급받습니다. 맞아요. 진짜 학을 띄더라고요. 할때요 예.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각자의 나름대로 인생 설계가 있지. 그럼요. 설계된 인생이 있지. 그 왜 뭐 자기처럼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소재인 변호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좀 계속 집에서 그런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가출했어요. 예, 가출했어요. 가출했다 설레만 들어간다니까 했던데. 예. 그래. 그렇군요. 예. 어쨌든 두 분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이 명절 잘 넘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방송이 네네. 있습니다. 방송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화요일은 다음 주 월요일 조치일까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 피해가네요. 예. 이번에는 설 명절이 너무 짜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금토일인가 그렇죠? 금토일이에요. 예. 근데 또 금토일이면 너무 섭섭하니까 월을 하나 더 해줬어. 대체 공휴일로 넣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목요일을 또 쉽니다. 목요일도 쉬어요. 예. 그 뭐 원래 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나랑 바쁩니다. 똑같이 생각하셨네. 지금 예, 사무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요즘 알겠습니다. 수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목요일 날 하고 또 우리 저 쉬는 걸로. 서태인 변호사님 이번 어떻게 명절 계획이 어떠세요?
저 이번 명절에요? 예, 또 회사 나가죠? 나갈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럴 것 같아. 아, 역시 여기 일이 많으시니까. 네, 예. 일이 완전 많습니다. 본인을 좀 어떻게 행복하게 할 방법을 좀 설계해 보세요. 네. 선생님 유튜브 시작하세요. 유튜브. 유튜브.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소재인 TV. 아니 저기는 수임하러 바쁜데 시간이 유튜브를 하나 없어서 그래요. 너나 하는 거지 수임 없을 때. 예. 수임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예. 사건 많아요. 예. 수임 없으니까 방송하고 유튜브하고 다 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진짜 왜? 사건 엄청 그 백성문 형도 그래요. 그 수임 안 해 그 형도. 아니 지금 사건 지금 막 넘쳐가지고 예. 지금 막 상담이나 지금 막 난리예요. 지금 줄 서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 광안리까지 서 있는데 지금. 진짜라니까요. 예. 광안리. 멘트가 많이 컸네. 광안리까지. 광안리까지 지금. 야, 상담이. 광주 사람이 보통 광안리 잘 안 쓰는데 광안리까지 서 있다고 쓰네. 예. 아니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썼어요. MB 때 MB한테 줄 서라. 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지금 대선 후보 때 MB가 지금 서울역에서 영등포 로터리까지 지금 예. 줄 섰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예. 그 이제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그 형님을 만났어요. 네. 네네. 형님 요즘 줄 얼마나 썼어요? 그랬더니 야 추풍영국에 넘어간다. 야, 이거 아재 개그인데도 신선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선하네. 예, 12년 전 개그입니다. 예, 예, 12년 예.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개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줘. 광고부터 뭐 시작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코어부터 할까요? 네. 아, 이거 저 그때 우리 하나씩 주셨잖아요. 네. 이거 먹으니까 화장실 가서 네. 변기가 좀 노랗게 물드는 아, 그래요? 모습을. 예. 그 원래 영양제 먹으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독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소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력. 그래서 사실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을 없앴죠. 매일 그렇죠, 매일. 예. 어디 요즘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왜 이렇게 솔직해요? 살짝 1초간 방송이었어요. 아니, 그 뭐지? 비교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드신 분과 안 드신 분, 제가 지금 기력이 너무 없습니다. 안 먹어서 아구남이 그런가 봐요. 보이고 예.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의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자, 예. 최근에 그 구매 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애들 아빠가 코업 사달라고 할 때는 광고를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런 거려니 했습니다. 김용민 PD의 목소리가 세이렌의 요정으로 들린다니 황당하면서도 먹어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생각해서 속는 셈 치고 구매했습니다. 처음 만들은 애들 아빠만 먹고 한 2주 전부터 저도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침에 피로감이 덜해서 꼭꼭 챙겨 먹게 됩니다. 신기해서 성분표도 자세히 보았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구성이 괜찮아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평상시 비타민 챙겨 먹는 것을 귀찮아하는 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경험이 또 다수였다고 저랑 합니다. 비슷하시네요. 예. 예, 예, 예. 근데 인생템을 만난 듯한 느낌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라 후기 남기기가 조심스러운데 체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긴 감기 끝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 구매했어요. 복용한 지 일주일 됐는데 제가 아침 운동 때문에 5시 반에 기상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곤 했는데 이제는 안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바로 재구매합니다. 명절 선물용으로요. 네. 아, 하지만 좋습니다. 기상하면서 앉는 소리 이거 참 다 알죠. 예. 아이고. 네.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침대에 굴러 떨어져야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맞아요. 종종. 예. 예. 자, 코업은 9가지 활력 기능성 원료와 다양한 멀티비타민 그리고 페루의 산삼 마카가 마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네네. 바쁜 김용민의 아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한 분, 매일 아침이 괴로운 분, 코업과 함께 하신다면 몸이 확 달라집니다. 괜히 완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코업은 기타 가공품, 캔디류, 뭐 건강에 좋다는 뭐 이런저런 맞아요. 식품들 네네. 이런 식품들과 다릅니다. 자,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진짜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네. 여러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자, 고된 업무에 지치신 분, 체력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1개월분 60정이 39,000원인데 네. 2개월분을 구매하시면 1개월분을 추가로 드리는 2+1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을 더 줘서 3병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2병을 사면 3병 드린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코업 3개월치를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은 물론이고 선물 상자와 쇼핑백을 추가 배송합니다. 네네. 거기에 차량용 방향제와 손목 보호대 중 한 개를 랜덤으로 추가 증정합니다. 그렇군요. 1월 31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 배송은 설 연휴 이후 1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에너지 생성, 세포 보호, 면역 기능 등에 도움 주는 코업. 지금 바로 김용민.com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네. 이거 직접 광고도 찍으셨잖아요. 네, 김민미 씨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진짜 이거 전 먹어보니까 효과가 네. 좀 있었어요. 확실히. 네. 예, 예. 이 코업 광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포토샵 실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예. 쪽 빠지고요. 저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5분 봐야 네. 김용민인 줄 알게 돼요. 형님, 나는 그 얼굴이 진짜 어이가 없던데? 어떤 그 거? 용칼? 용칼? 그 김용민 칼러? 맞아요. 네, 야. 그 사진 형 완전 이상하던데? 아니, 뽀샵을 너무 했어, 그거. 야. 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외모로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얼굴이 아니, 반쪽이던데, 그거. 야, 저 뚱뚱한 사람이 그 예. 칼럼에 봐. 그 사람 다 비웃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이거.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코업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어갈까요? 지난주 댓글부터 한번 좀. 댓글이요? 그래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 그리고 그 다음날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댓글 중에서는 뭐 검찰은 조직 문화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댓글이 뭐 제일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았던 댓글이 그 백지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좀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비판 댓글이 많았습니다. 검찰 조직 문화 관련해서 며칠 전에 그 상갓집에서 그렇지. 검사들이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검찰은 뭐 직제 개편이나 이런 법에서 정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는 이런 댓글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데 그게 문제시 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소 변호사님 검찰의 조직 문화를 좀 아세요? 검찰의 조직 문화야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다 전부 알게 되셨죠. 뭐 엄격한 상명하복 음. 조직이고 그다음에 아니, 검사 엄격한 동일- 상명하복이라면서 왜 그 그렇죠. 저기 반부패부 그 연구원인가 그 인간이 반부패부장한테 그렇게 개깁니까? 양석조. 맞지 않죠. 양석조. 네. 양석조. 역시 거기도 파벌로 갈리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정말 보기가 안 좋은데요. 그냥 네. 국민 입장에서 음. 파벌이 갈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파 대 라인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의 가장 검찰의 최고 수장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두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날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네. 윤석열 형이 화장실을 갔나? 하여튼 자리를 떴어요. 네. 자리를 뜨고 이제 잠시 후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사이에 양석조가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반부패부장 심재철 검사한테 들이받았습니다. 네가 검사야! 이랬단 말이죠. 요거 짜고 했다? 짠 게 아니다. 보여주기 식이다. 짜고 있다라는 생각이 짜고 들어요. 했다. 짜고 네.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게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그러니까 위계를 가진 회사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밑에서 윗사람을 바로 그러니까 직속 부하가 바로 윗사람을 들이받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회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깍듯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상갓집에서 그렇죠. 다른 여러 많은 손님이 와 있었고 공개된 장소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기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도 있거든요. 있었어요. 네. 그 임찬종 기자라고 SBS 네. 친검찰. 뭐 여러 한 세네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대놓고 그냥 그야말로 쇼를 한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쇼를 한 쇼를 것이다. 자, 그래서 저희 군대 있을 때 그러잖아요. 막 뭐 말년 병장이 잠깐 자리 비켜주면 중간 고참이 막 갈구고 또 그 다음에 또 병장이 와갖고 뭔 일 있었냐 이러면서 막 또 놀자고. 연기하죠. 연기하죠. 아이고 뭐저뭐 야, 왜 이렇게 그래? 얼굴이 굳었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 야, 구덩을 편하게 해. 그렇지, 그렇지. 저한테 예. 해보세요. 저한테 신병인데 얼굴 굳어있어요.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무슨 있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야, 뭐 했니? 아닙니다. 왜 이래? 아닙니다. 그래, 편하게 해. 이런 약간 네, 이게 군대가 그런 게 있죠. 네. 네. 자, 소 변호사님. 짜고 했다, 차고 하지 않았다.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짜고 왜냐면은 한 기자가 것이다. 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기자가 있든 없든 사실 상갓집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그 기자가 있는 앞에서 그걸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만약에 개그맨 후배인데, 네. 뭐 이제 개그맨 선배 상갓집에 있는데, 네. 와가지고,
하극상을 한다. 예컨대 어느 예컨대. 개그맨이 어느 개그맨한테 뭐 그 정도 급이면 기수로 따져 보면 뭐 예를 들어 박성호 선배한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중근 씨나 이런 분이죠. 예. 아 박성호 예. 씨가 선배. 예, 박영진 씨나 네, 박영진. 뭐 이런 급이죠. 박영진은 이해가 됩니다. 예, 박영진, 뭐 박성광, 뭐 이런 친구가 예. 박성호 선배한테 예. 당신 뭐야? PD 똥구멍이나 빨아주고 뭐 하는 거야? 개그맨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냐? 뭐 당신이 이렇게 돼요. 개그맨이야? 당신 개그맨이야? PD야? 당신이 웃길 줄 알아? 제작진이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성호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집에 갑니다. 아니 근데 심재철 검사도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요. 또 뭐 그렇게 그런 되면. 이야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집에 가면 또 그 기사가 되는 거 아니냐고. 기사가 됐어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야 이거는 다들 좌불안석이고 기본적으로 일단 그 상황을 그 선배를 모면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굴욕이잖아요 사실. 아니 많은 사람들 검사 앞에서. 40명이 모여 있었다는 예. 거예요. 40명이. 그 모든 개그맨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분보다 위에 있는 선배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그 약간 욕된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 일반 회사에서 그런 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거의 뭐 회사 못 나올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어제 술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취해가지고. 어제 진짜 자, 미쳤습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좀 저도 좀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 예. 뭐 자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은 이게 그 의도된 짜고 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야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야 너희들이 막 추미애한테 이쁘게 보여가지고 뭐 무슨 대검 간부가 되고 그랬는데 조카라고 해. 어? 야 여기 희왕장은 저기 윤석열 형이야.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질서에 순응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이대로 한번 나가봐 무슨 꼴 벌어지나. 어? 우리 다 대들 거야. 어?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직제 개편안 통과되었고 23일 날 정도의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1월 8일 인사처럼 정말 통쾌하게 싹쓸이 인사를 해버리면 윤석열 총장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표 낸다고 봅니까? 사표 내야죠. 사표 낼까요? 안 낼 것 같은데요? 아니 낼 거야.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할 버티잖아요. 일이 없어. 할 일이. 대검에 이렇게 원탁회의 해가지고 대검 간부회의하고 딱 하는데 자 회의합시다 그러는데 다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학교 위해서 가서 뭐 아침에 나서 사우나도 하고 바람도 좀 쐬고 뭐. 그 다음에 와야지. 이제 또 점심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다 자기하고 밥 안 먹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신문이나 네. 혹은 인터넷에 기사 보면은 윤석열 씨가 이제 밥 먹으러 갈 때 이 창밖에 비치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그 막 우르르 많이 따라가죠. 쫓아다니고. 예. 이제 앞으로 혼자 가는 모습.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같이 갔는데 예. 그 총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뭐 짜장면 먹겠습니다. 짜장면 빼고 다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이제 개그맨 생활에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유명한 히트콘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후배들 빠지는 것 좀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있어요. 후배들한테 좀 빠지는 게 있다. 아, 그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손발을 잘 나누면은 약간 좀 힘이 약해지면은 그럴 수는 있죠. 예, 예. 그 아무것도 못. 그럴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 단순하게 이제 대검만 그러면 모르는데 윤석열 총장이 일선 지검에 자기 라인에 특수부 검사가 있어가지고 검찰의 힘이라고 하는 게 수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수사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서울중앙지검 뭐 어디 수원지방검찰청장, 지방검사장 뭐 다 다른데도 다 아니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보도를 봤어요, 제가. 윤석열 형이 서울중앙지검 안에 지검장도 아니고 또 대검의 뭐 공공형사부장도 아니고 수사팀 아마 과장급일 거예요. 네네. 과장급한테 직접 연락해서 보고받고 지휘를 했다는 CBS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대검 간부 건너뛰고 서울중앙지검장 건너뛰고 서울중앙지검의 그 수사팀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보고받고 지휘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되나요? 가능한 총장이니까 얘기니까, 그래도 이게 진짜. 되는 건가? 글쎄요. 그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부회를 매일 아침에 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다음에 그 국회에 보면은 한동훈 그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니셜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국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조국 단톡방을 검사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계속해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와 관련되어서 매일 회의하면서 챙기던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인사가 갑자기 자기 사람 아니라고 그 보고 라인에서 그 사람을 빼고 자기가 건너뛰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직권 행사인 거죠. 왜냐하면은 수사라고 하는 그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보고 라인이 절차가 있죠. 절차가 있는 건데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 직제에 따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부패 부장이라고 하는 권한과 직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버린 거잖아요. 국정감사 때도 한동훈 씨가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수사 실무팀하고 네트워킹 된 거 아니냐, 뭐 단톡방을 개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한동훈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근데 한동훈 윗선인 윤석열 지검장이 수사팀 과장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해가지고 보고받고 지휘를 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그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그렇죠. 익혀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인사 열심히 하세요. 인사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게요. 인사 열심히 하세요. 뭐 인사라는 거 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흐름이란 거죠. 인사권은 뭐 그쪽에 업무리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야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항명한 거예요, 항명. 항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인사권에 그야말로 그냥 덤빈 것. 법무부 장관 인사, 조국 장관님에 대한 인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 중간 간부급 인사를 거부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충수. 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어떤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잘못되었으면 검찰 내부가 동요해가지고 막 문제를 삼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히려 과거에 했던 윤석열 사단에 대한 다 특수부 라인으로 꽂았던 그거를 다시 정상화해가지고 공안에는 공안 사람, 기획에는 기획일 사람 그 승진을 지금 라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장관님 인사하려고 하는 거에서 문제 삼지 않고 거기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딱 정말 잘못된 수사를 했던 그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윤석열 총장의 사단들, 특수부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중간 간부 인사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렬이 형은 그 과장들은 좀 남겨주세요. 얘네들 예. 딴 데 가기 싫어합니다. 그냥 여기 남겨주세요. 이러면 추미애 장관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원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그렇죠. 이제 되었으니까요. 예. 지난번에는 아주 쌩까고 개기다가 아주 개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의견을 낸 거 의견을 낸 같은데 거죠. 예. 추미애 장관이 받는다고 보세요? 모르죠, 저는.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라면 안 봤죠. 안 받죠.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버리면 1월 8일 날 했던 인사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고위직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를 했는데 그것만 하고 실무진이나 차장이나 부장급 인사를 안 하면 오히려 그냥 끼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심재철 부장 보세요. 총장하고 밑에 사람이 쫙 샌드위치 해가지고 항명해버리고 그냥 열애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열애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검찰의 잘못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법무부 추미애 장관님의 뜻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제대로 된 어떤 효과라든가 정말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확실한 그런 의미를 두려면 중간간부급에 대한 그런 인사도 1월 8일에 그 연장선상에서 확실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뭐 확실하게.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님과 함께 대통합을 이루는 법무부와 검찰의 막 갑자기 협상 통과 악수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네. 뭐 이럴 가능성 없으니까 인사도 이렇게 좀 서로 양보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됩니까? 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형이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차라리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 애들 좀 남겨주세요. 예. 예. 막 이러면서. 이러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예. 그래도 용서 못 해줄 것 같은데. 용서를 못 합니까? 아니 적당히 잘못해야지. 이건 완전 진짜 너무 대놓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질이 나쁘잖아요. 소위 말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봐주겠어요? 여태까지 했던 게 죄지 너무 나쁘다. 너무 나쁜 거죠. 생각하시는 예. 거죠. 잘못된 일을 한 거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전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아, 이게 책임을 져야 될 때다. 네, 이게 수사를 진짜 6개월 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진짜 대대적으로 수사했잖아요.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너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놔뒀잖아요. 참고 참았잖아요. 근데 수사 결과가 어때요? 완전 초라하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께서 너의 과오를 다 오케이 그래 넘겨주겠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되게 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아니요, 이해 이해 못합니까? 이해 못하고 예. 이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님이나 뜻은 다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다? 불신임을 했다라고 봐요. 방향은 완전 정해졌다. 이미. 네, 이미 예. 불신임. 이미 불신임.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봐주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의 신년 인사나 이런 볼 때 뭐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또 말도 하셨잖아요. 그걸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네네. 그걸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른 걸 갖다 놓고 판단하면은 진짜 안 되더라.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우리 변호사님은 대통령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밝힌 게 없어요. 그때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어요. 문 대통령이. 않았어요? 다만 이번 것만 갖고 그 윤석열 총장을 판단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재신임의 의도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야, 너 지금 두고 보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뜻이라고 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우리 변사님. 우리 김남국, 네. 뭐 양지열, 백성문 이런 인간들 좀 본받으세요. 단언하셨습니까? 단언해요, 단언. 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아니, 변사님 너무 신중해. 어차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안만큼은 틀리지 않고 이 사안만큼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그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처절하게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털면 안 나와 약간 이런 걸로 털어버리면. 아니 털 때까지 터는데 나올 때까지 터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재밌는 말이에요. 예.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런 어떤 수사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유죄 무죄 나올 때까지 결과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저는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살인범을 그렇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검찰 수사권 행사이고 그리고 이런 수사권은 너무나 철저하게 수사권 남용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명백하게 정치적인 수사인 것처럼 너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의도나 불순한 의도나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좋아요. 결과가 정말 반부패 범죄라든지 이러한 어떤 결과물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울분을 삼키면서 다행히 수용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수사 결과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다. 예, 그 네. 시점이 오고 있다. 네. 그러면 요거 이제 중간급 인사하고 감찰하는 겁니까? 감찰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감찰까지 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 너무나 잘못된 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라든가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사건 처리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사소송법 절차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징계해야죠. 그 감찰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공수처에다 넘겨야 되는 겁니까? 공수처를 어떻게 기다려요? 내년 7월인데. 아, 너무 멀다. 또 야당이 반대하면 올해 7월, 올해 7월. 올해 7월인데 야당이 반대하면 또 공수처장 임명이 또 몇 개월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럼 막 또 10월 연말 이렇게 가고. 가버리면 안 되죠. 네네네.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인사권도 곧 발동이 되겠지만 그러면 또 대대적인 물갈이가 또 임박한 거죠. 이미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직제 개편은 뭐 원래부터 예정이 되어 있던 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동의가 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어차피 이렇게 직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도 바뀌지. 그렇죠. 어디 없어지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생기는 자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직제 개편안에서 야당이 공격하는 게 결국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요 논리 하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리가
이렇게 직제 개편해가지고 특수부나 이런 어떤 뭐 금융 전담 뭐 증권거래나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수사하는 것들 폐지해버리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게 우선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어요.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도대체 이거 더 수사한다면 언제까지 할 건데 다 끝난 거잖아요. 기소해가지고 뭐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다 기소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해가지고 유재수 씨 건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수사 유재수 건 다 마무리됐죠. 그럼 울산 요거 하나만 남아 있어요. 울산 시장 선거. 예. 고래고기 말고 예, 예. 울산 시장 선거. 예, 예. 근데 이것도 거의 참고인이나 대부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수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뭐 이걸 하나를 놓고 뭐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니 어느 대통령이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죠. 아까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미 이 직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 예정된 것이었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졌기 때문에 향후의 큰 방향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이에요. 분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도 인사청문회 할 때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서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논리를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 어렵다고 하던 검찰 개혁이 슬슬 이제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 저항은 있지만 네네. 뭐 지금 기차는 가고 있어요. 네네. 네네. 기